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AI 면접 있죠? 이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필수 질문 3가지 답변 시리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가 만든 AI 면접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항상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3가지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당연히 준비하셨겠지만 특히나 요즘에 AI 면접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3가지 답변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조를 정말로 오랜만에 또 잡아드릴 테니까 혹시나 AI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멋지죠, 표지가. 이거는 제가 코로나19 때 제가 일주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AI 면접 강의안이고요. 실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특강이라 이런 때 만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신 어떻게 대답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것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만들었으니까 오늘 제가 방송에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이게 절대적인 대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자기소개하는 거죠. 이건 제 강의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한 거니까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AI 면접관은 친절하다고 합니다. 친절해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죠. 근데 대답을 하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을 30초를 주고 답변은 90초 이내에 차분히 하면 된다. 제가 저번 주에도 면접 컨설팅 했었는데 이제 좀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생각이 좀 많으신 분들, 아니면 내가 이걸 좀 많이 외워가지고 빨리 좀 무언가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가자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답변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내가 할 말이 많고 그 다음에 평가자도 그래 너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기다려준다면 괜찮은 전략이긴 한데 자꾸 그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무엇을 느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전 의사소통 잘합니다, 경청 잘합니다 와 같은 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평가자가 질문을 끝내고 나면 1초 후에 대답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는 생각하는 시간을 30초나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입모양 이렇게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으니까, 내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복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면,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자기소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30초를 잘 활용하셔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90초 이게 조금 특이하죠. 사실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면접 답변 준비하라고 할 때 시간은 보통 한 40초 제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길면 60초, 1분이 넘어가면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AI 때는요, 시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시간, 제일 첫 번째 자기소개 때는 이 시간을 좀 활용하는 전략, 이걸 좀 펼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후의 질문은 두 번째는 이제 지원 동기 물어보고 세 번째는 장단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받을 만한 기본적인 질문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AI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듣고 여러분들의 답변을 평가한다, 못한다?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입을 푸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입을 푸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이 AI 면접 볼 때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너의 밝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라. 결국에는 비언어를 가장 많이 체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이 나오건 내가 어떠한 게임을 하건 생각이 안 나건 이렇게 해도 그래도 해내려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다뤄드릴 상황 면접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질문 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비언어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변에 대한 내용도 물론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설령 기억이 잘 안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약간은 자신 있어 보이게 여러분들 저 지금 준비한 강의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기억하실 거죠? 이해하실 거죠? 라는 뻔뻔스러움의 비언어적인 부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 면접과는 다르게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뭐예요?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을 조금 더 쓰자. 여러분들이 AI 면접을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하실 텐데, 그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비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코멘트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해야 될 때, 그런 때 어떤 비언어적인 부분들을 체크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언어적인 부분과 비언어적인 부분 중에 비언어적인 부분을 한번 좀 신경 써보자 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지원자가 답변하는 동안에 인공지능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안면의 움직임, 표정의 변화, 목소리 톤, 크기 변화, 속도 등을 통해 땡땡감, 땡땡감 등을 확인한대요. 어떤 감 두 가지를 확인할까요? 바로 자신감과 안정감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나중에 면접 때 또 말씀드리긴 할 텐데, 결국에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자신 있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자신 있어 보이려고 한다. 면접장에서 내가 자신감을 갖고 간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만큼 준비가 되었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질문이 나오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재를 잘 활용해서 안정감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AI 면접 내용 준비했는데 보시죠. 질문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보다도 제가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 했고 이 강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고 여러분들 많이 접했다면 어떤 식의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스킬이 저한테는 있겠죠. 느껴지세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온라인 강의 이번에 지금 재학 중이신 분들은 거의 다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판단하실 거예요. 저 교수님의 강사력이, 강의력이 저 정도 수준이구나. 이번에 아주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온라인 언택트로 진행되면서 결국에 이런 쪽의 교육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진짜 강의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언택트 면접을 보고 있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나 흡입력 있게, 자신감 있게, 안정감 있게 나를 끌고 가느냐의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단한 스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면서 어떤 스킬 얻어가야 되겠다? 물론 제가 스킬적인 부분도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면접에 늘 합격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합격합니까? 준비 잘한 친구들이 합격해요. 준비 잘한 친구들은 걱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본인이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강의나 컨설팅을 받겠지만, 어떤 친구들이 걱정을 하냐? 면접 때 제가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줄까봐 걱정됩니다. 안정감 없는 모습을 보여줄까 걱정됩니다. 뭐예요?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AI가 이거 평가한다면서요. 움직임, 변화, 목소리 톤, 변화, 속도, 언어적인 부분을 캐치를 하기 힘드니까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자기소개 해주십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애타게 원하는 정말 만고불변의 넘버1 콘텐츠죠. 자기소개. 자기소개는 저는 AI에서는 이렇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초라는 넉넉한 시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자기소개가 어떤 형식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취업 컨설턴트로서 잘할 수 있는 역량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입니다. 두 번째 경험입니다. 세 번째 태도입니다. 라는 얘기하면 구조화는 잘 돼 있는데 3가지가 너무 길어요. 1분이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자기소개 때는 굳이 3가지는 하지 말라고 해요. 저를 만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2가지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AI는 90초야. 어차피 내 얘기 잘 안 들어. 그렇다면은 나는 내가 여기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보통 면접 답변에서 한 1분이 채 안 되는 거니까 2가지 정도를 좀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내용을 합칠 것인가? 우리가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예제, 제가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뒷부분에 물어봐서 전 이건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선 입 푸는 거예요. 어차피 안 들어. 그렇다면 내가 가장 입을 쉽게 풀 수 있는 소재는 무엇일까?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에 성장 과정 항목 다 있죠.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통 여러분들이 나타내려고 합니까? 바로 가치관이죠.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자. 저는 사람들과 일을 할 때, 아니면 저는 어떤 일이든 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블라블라입니다. 뭐 부모님의 영향이 됐건, 아니면 어떤 사건, 뭐 이런 게 됐건. 제가 늘 자기소개서 그 라이트 버전에서 말씀드린 그 구조 있잖아요. 똑같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랬던 예들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쭉 풀어내도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그 일을 이루게 된 그 가치관을 갖게 된 그 배경에서부터 그 이후에 한 3가지 사건이 더 있는데 요런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기업에 들어가서 이 직무에 일을 할 때도 항상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캔디처럼 어려워도 슬퍼도 울지 않고 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클로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경험이라고 써놨잖아요. 경험. 이 경험은 다른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이번에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보였던 패턴이 뭡니까?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갖다 넣어줘도 돼요. 그렇다면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배운 게 있죠. 그럼 뭐예요? 나 이거 가치관으로 해야 되겠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직무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저는 외로워도 슬퍼도 나누나누러 끈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 경험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그 다음에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그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후에는 그렇게 배운 점 가지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일을 해서 일 처리를 잘했던 거 해서 저 그냥 구구절절 얘기할 것 같아요. 몇 초 동안? 90초 동안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3번째 나와 있죠. 여러분 뭡니까? 밝게. 결국엔 비언어.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의 얼굴에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이 AI 이놈이 우리들의 감정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잡아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연기하자. 우린 연기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연기학원 차리려고 합니다. 라는 농담도 좀 했었는데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어서 제가 좀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잘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감정을 좀 담아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영상들을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영상을 제일 싫어하냐면 말은 잘하는데 톤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거나 얇다거나 아니면 톤 자체가 굉장히 단조로운 것들 있죠. 전 그런 것들은 조금 못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내가 전달해주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를 전달하려고 할 때 진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느꼈습니다. 라고 하는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연기자가 연기를 잘해요? 여러분들 감정 담아 연기하는 연기자가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감정을 담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있어서 내가 좀 어떤 표정이 살아있는지 감정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영상 찍어놓은 다음에 소리를 음소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이제 여러분 음소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힘들긴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비언어적인 부분들을 좀 트레이닝 하는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어떤 식으로 밝게 나는 밝은 사람이다. 아니면 전혀 다른 얘기해도 되겠죠. 어떤 얘기? 난 실패했던 사람이야. 난 공백기가 많았어. 그래서 이래저래 막 혼란스럽고 힘든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열심히 일해서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이 직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느낌으로 항상 클로징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자기소개 또 강의하려고 하니까 재밌네요. 자, 그래서 이 8번은 제가 이거는 작년 하반기 때 여러분들한테 위포트에 있는 카페 그거 있는 거 제가 차용해서 보여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옵니다. 강렬한 임팩트, 면접관의 호감을 사는 키워드형에서 삼성, 물산의 든든한 미래 맏며느리. 야, 이거 언제적 거니? 미래 맏며느리는. 이 키워드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결국에 이 미래 맏며느리가 갖고 있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서글서글한 친화력. 어떤 일을 맡겨도 꼼꼼히 해내는 책임감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람들이랑 좀 잘 지내려고 애쓰고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꼼꼼하게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라고 두 가지 가치관 제시해줘도 되겠네요. 또 인사이트가 오네요. 왜? 90초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뭐 그런 내용. 그 다음 두 번째, 책임감 갖고 했던 내용. 그 두 가지만 해도 충분히 90초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주시고 그 뒷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뒷받침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하나 자기소개를 제가 또 이런저런 버전으로 좀 만들고 있긴 한데 요런 어떤 키워드용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미래 맏며느리가 제가 약간 좀 올드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미래 맏며느리라고 하는 요 친화력과 책임감이라고 하는 속성이 무엇과 내가 지원한 요 직무랑 무엇인가 연관은 되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속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태도적인 부분, 가치관적인 부분을 제시해 주시고, 그걸 포함할 수 있는 키워드로 거꾸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직무 역량을 설정하고 그거에 맞는 경험을 찾으면 있겠어요? 없을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거꾸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직무에 필요한 태도 중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있으니까 요걸 내가 어떤 키워드로 삼고 요 키워드 두 가지를 다 함께 포괄할 수 있는 뭐 이런 비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이 무엇이 있는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치관, 그 다음에 뒷부분에 어떤 경험, 요걸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 뭐 가치관 두 개에 관련된 사례 하나. 대신에 내가 이렇게 제일 앞에 어떤 키워드, 자기소개니까 키워드를 좀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요거에 대한 직무에 대한 속성과 꼭 연결시켜 주자라고 하는 부분,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90초.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입니까? 항상 밝게 하려고 애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는 지원 동기입니다. 너 왜 지원했니? 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 지원 동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어떤 지원 동기가 있어요?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가 있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직무 지원 동기를 말씀하실 겁니다. 네, 좋은 전략인데 전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를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45초 대 45초 이런 비중, 50대 50의 비중으로 가져도 되겠죠. 근데 직무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꼭 직무 지원 동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직무 역량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너 이거 왜 지원했니?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야, 니네가 뽑으니까 지원했잖아. 그리고 내 전공 가지고 이거 가는 게 지원했잖아. 내 전공 가지고 이게 가는 게 가능하니까 지원했잖아. 아니면 나 이 경험했으니까 등등. 여기는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이 회사를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나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나는 전공을 통해서 이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그냥 직무 역량으로 오는 거예요. 이 직무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본다. 나는 이 세 가지를 갖추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첫 번째 지식이다. 두 번째 기술이다. 뭐 세 번째 또 다른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왜 태도가 없겠어요? 태도는 3번으로 제가 보냈으니까 없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 이것도 지원 동기 만들어내려니까 일반 기업 만들어내는 것처럼 회사 지원 동기를 또 만들어내야 돼요. 막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만들지 말고 그냥 직무로 가버려. 직무 역량 대답하는 툴 있잖아요. 제가 이 직무를 지원한 이유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 이 직무가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첫째, 둘째, 셋째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별로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예요? 이 직무가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는 정의, 그 다음에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뭐가 있다라고 하는 그냥 소개, 그 다음에 나는 이걸 첫째 뭐 갖고 있다, 둘째 뭐 갖고 있다, 이렇게 풀어내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재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 앞부분, 서론 부분을 내가 조금만 가져갈 것이냐, 많이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정하면 되잖아요. 대신에 지원 동기를 만들지 마시고 직무 역량을 소개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 위주, 요걸로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먼저 왜 지원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기업 분석형의 뭐 자기소개라고 하는데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니네 회사를 왜 지원했냐라고 한다면 니네 회사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니네 회사는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다. 아니면 니네 회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나와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 던지는 거예요.
왜? AI 면접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사실 뭐,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아무리 안 읽는다 하더라도 안 본다 하더라도 근데 또 이게 어떤 기업에서는 인사 담당자들이 진짜 이제 대면 면접 볼 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욕이라든지 정말 쓸데없는 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대신에 기업에 대한 분석 여러분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최근의 기사라도 그런 부분으로서 일단 시간을 또 써야 되니까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 내용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고 지금 되게 위기이지 않냐? 이런 때 내가 지원한 이 직무의 역량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직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서 이 직무에 필요한 몇 가지를 갖고 있다. 첫째 무엇? 둘째 무엇 갖고 있다. 이해되세요? 자, 지원 동기를 얘기하라고 합니다. 회사 지원 동기가 직무 지원 동기가 있는데 시간이 90초란 말입니다. 근데 이 직무에 대해서만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어찌됐건 회사에 대해서 분석했을 거고 그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있을 테니까 회사의 지원 동기 내용을 앞부분에 딱 박아주시고 뒷부분에 직무 역량 하나 둘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먼저 이 직무는 뭐 하는 건데 나는 하나 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왜 니네 회사에서 하고 싶은지에 대한 회사 지원 동기를 딱 클로징에 박아주셔도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작성해 주시되 당연히 직무 쪽으로 많이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 직무는 직무 역량이 직무 지원 동기가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직무 역량 위주로 써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장단점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자기소개서 항목을 볼 때도 제가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자기소개서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을 좀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데 장점과 단점 있잖아요. 장점과 단점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성격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성격의 장점, 성격의 단점이죠. 직무 역량의 장점, 직무 역량의 단점. 이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직무 역량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뭘로 갑니까? 보통 강점과 약점으로 가겠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들 성격상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직무 역량 윗부분에 2번에서 지식과 기술이 나왔다. 태도 어디 갔어? 태도는 항상 성격으로 빼세요. 그러면 이 직무 역량 중에 태도라고 하는 부분, 그 중에서도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 뭐 끈질김, 집요함, 책임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또 보면은 무엇과 연관됩니까? 1번에 있어서의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연관될 수 있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좀 여러분 따져보세요. 성격적인 부분으로 이 단어를 포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치관적으로 포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무슨 일이든 끝까지 하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인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하는 성격상 장점을 갖고 있다. 즉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이걸 가치관으로 내가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인 성격상 장점으로 표현을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치관과 성격상 장점 이거는 좀 같이 엮일 수 있는 연관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이 부분만 좀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이 3번에서는 저는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점의 사례 있잖아요. 장점의 사례라 하면 뭐 아까 또 책임감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셨던 사례 근데 1번에서도 그렇다면 내가 책임감 갖고 했던 사례를 나열했고 3번에서도 책임감의 사례를 얘기하면 조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조금 분리시켜주는 게 좋고요. 정 그렇지 못하다 나는 뭐 가치관도 없고 성격상 장점도 따로 없다라는 분들은 같은 얘기를 해주신다면 1번에서는 간단하게 내가 나열만 했다면 3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제가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례입니다. 저는 그때 친구들과 함께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러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그래도 끝까지 친구들 설득했었고 제가 힘든 부분이었지만 제가 조금 더 희생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해내서 결국에 프로젝트가 완성되었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그래도 너의 책임감 덕분에 너의 책임감 있는 행동 덕분에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항상 책임감을 갖고 이해하려고 한다. 즉 무슨 말이에요? 1번과 3번의 소재가 똑같다고 한다면 3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단점은요 똑같아요. 자기소개서 쓰는 거랑 단점 써주고 굳이 이거 사례까지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단점이 누가 들어도 단점이에요. 성격이 더러워요. 거지 같아요. 나빴어요. 라고 한다면 단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성격을 좋게 아니면 깨끗하게 아니면 뭐 착하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노력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단점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잡코리아에서 성격상 단점 7가지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거 가만히 들어보면 단점 아닌 게 많더라고요.
많다고요. 여러분들 또 그렇게 커버해서 쓰려고 하고. 그렇다면 신중하게, 지나치게 신중하다라고 하는 게 단점입니까? 아니죠. 지나치게 신중한 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때 지나치게 신중한 게 단점이 되는지에 대한 상황은 제시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선 내가 어떻게 고치려고 노력한다. 요 단계. 성격상 장점을 얘기해 주실 때는 이게 장점이다. 사례. 성격상 단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단점, 누가 들어도 이건 단점이야 하면 극복 방안. 누가 들어도 단점이 아닌데 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단점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냥 갖고 왔는데, 조용하고 침착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근데 이건 약간 한번 꼰 거예요. 왜냐하면 조용하고 침착하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침착하게 잘 처리하고 어떤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리고 조용한 게 사실 인사팀에서는 좋긴 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지 인사팀 직원들이 막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은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격상 장점을 어필한 게 아니라 성격상 그건 단점 아니냐 이 직무에 있어서. 하지만 그걸 약간 한번 뒤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셔도 되는데, 일반적인 그냥 장점은 무엇이다, 단점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요걸 조금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솔직담백형이라기보다는 저는 뭐예요? 이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봐도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단점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완전 진짜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오픈해버려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긴 할 텐데,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근데 단점일 경우엔 내가 어떻게 노력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형이고요. 이거는 AI 면접에서는 그렇게 제가 굳이 이 내용 가지고 평가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평가자가 듣고, 그래? 나는 너를 되게 고집이 센 사람으로 봤는데, 고집 센 게 장점이 될 수 있다고? 그럼 그 이후에 후속 질문을 받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 게 좋지, 전혀 판단도 못하는 AI한테 그냥 공허 속에, 고요 속의 외침인 거죠, 이거.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점은 무엇이다, 단점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장점의 사례, 단점의 보완 방법, 그런 식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좀 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면접입니다. 좀 달라요. AI는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힘들고요. 안면 움직임, 표정 변화, 목소리 톤, 크기 변화, 속도 등을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과 안정감 등을 확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튼실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 그냥 갖고 오세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 500자 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스타 방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줄이시면 되니까, 90초의 분량으로서 만들어 주시고, 특히 중요한 건 무엇이다? 비언어적인 부분이다. 비언어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강조해 주려고 애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AI 면접 때 여러분들이 꼭 받게 되는 질문 3가지, AI 면접 때는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이 팁이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 대면 면접과 또 아니면 언택트 면접, 사람이 보는 면접이 아닌 AI가 보는 면접에서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시간도 줄이실 수 있을 거고, 특히나 비언어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무튼 AI 면접, 또 언택트 면접, 그리고 일반 대면 면접 등 이제 면접이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상반기 때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